자, 산일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일전기가 지난주에 신고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단기 조정을 또 차익 실현 조정 신고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 조금 눌리죠.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전력 설비주 강세의 흐름 타고 위로 다시 치고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각 섹터에서 각 섹터별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각 섹터별로 유난히 이제 메이저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가 싫어하는 종목들 일단 우선 까고 보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각 섹터별로 유난히 별 볼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이런 이 선호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달리는 섹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가 있죠.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NC소프트, 펄어비스 뭐 연기가 나오건 뭐가 했건 일단 무조건 일단 사실로고 보고 당기고 보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 연기 나와도 그래도 이거 보나마나 다시 당길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 펄어비스 다시 붉은 사막이 또 연기됐다 그래서 더 이상 연기는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이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들고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반대로 이제 클랩톤이나 시프톱 같은 종목들 같은 거 일단 무조건 패죠. 바이오 쪽에서도 그런 게 있죠. HK 이노인하고 인벤티지 같은 종목 일단 무조건 때려 팔아야 때려 파는 게 답인 거고요.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사오는 반면에 각 섹터별로요. 일단 섹터가 오를 때 무조건 각 섹터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실상 지표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테크 같은 종목 그렇죠. 낸드 대표주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반드시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삼성전자보다 기본 2배 더 세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전력 설비 라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전력 설비 라인에서 얘입니다. 그래서 이 앞쪽 라인에는 빅2 현대일렉트릭 호성중공업 여기만큼은 못하지만 그 아래쪽 종목에서는 가장 강한 그래서 이 전력주들이 저렇게 쭉 달려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방향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 산일전기 예전에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이 스타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오버행으로 밀려 떨어질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리기 시작하라라고 미리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쪽에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종목이 그랬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 상장 초기 오버행 물량 떨어지게 나오면 받아서 쭉 끌고 가라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처음서부터 첫 스타트부터 노렸던 종목인데요. 스타트부터 노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중간에 계속 노리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1년 전이죠. 1년 전.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3개월 전에도 여전히 싸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1년 전 같은 경우 보죠. 1년 전 그리고 5개월 전 같은 때 자, 같은 보면 1년 전에요. 산일전기를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냐 하면 2% 부족한 현대일렉트릭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쪽보다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싼 만큼 올라오는 쪽에서는 더 빠르게 올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동주 가능성이 있다. 이동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이제 워낙에 그래서 넘버 2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신고가 갔죠. 결국에 저 앞쪽 사이클 했습니다. 11개월 전이니까요. 작년 연말 올 초 들어가는 이 사이클에서요. 그 다음엔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치고 올라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저렇게 얘기 들었죠. 신고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넘버 3로 갈게 될 것이다. 왜? 얘가 우선 전방 산업이 워낙에 좋잖아요. 이거 따로 특별한 거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전방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올 초에 1,500조 투자가 나왔죠. 1,500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일진전기도 그렇고 산일전기도 그렇고 작년도에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물건 없어서 못 팔거든요.
공장을 증설을 해가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해가지고 쭉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제 실적 시즌 나올 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당겨놓고 아마도 이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당겨놓고 그래 실적 발표되면 또 살짝 누르고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로 가죠. 이 대장주였던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만 빼고요. 화장품에서는 APR만 빼고 나머지 다 팼죠. 전력에서는 효성중공업만 빼고 다 팼고요. 저런 누르는 구간 같은데 이렇게 현대일렉 눌리고 다 눌리고 하는데 효성중공업만 안 눌렀죠. 화장품에서 APR만 안 눌렸지 않습니까? 앞에 기드는 것처럼 특정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안 패요. 그냥 끝까지 계속 사는 종목들도 있고 특정의 종목에는 계속 파는 종목도 있고 가장 무난한 접근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에는 미치지 못하나 가장 무난한 종목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산일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산일전기. 자, 쭉 가려서 앞에 공장 증설했다라고 계속해서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했다라면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일단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 이익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 당연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가 키포인트냐 그러면 그래서 매출이 보통 뭐 매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익률 같은 경우가 매출이 이렇게 더블 이렇게 들어오면 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 고가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익률이 개선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맞추러 들어가는 라인까지는 이익률이 개선되고요. 일정한 수준 이상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높은 이익률을 유지를 하기가 힘든데 지금 이게 이 전력 설비의 전방 산업이 얼마나 강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률이 후퇴를 안 해요. 계속해서 더 올라. 작년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2%였는데 올 2분기엔 영업이익이 36%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35%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크게 안 나와요, 이거.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대형주 중심으로 달리는 시장이라서 그렇지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인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안 돼요, 이거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섹터 대표주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만 14개 들어가서 그 다음 밸류에이션이 효성중공업이 12개월 선행 PL로 30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전력주의 대표 종목이었던 이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률이 20%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10%, 현대일렉은 20%, 산일전기는 30%입니다. 30%. 성장률 자체도 얘들한테 뒤지는 게 없고요. 전방산업 똑같고요. 앞에 얘기드렸잖아요. 2% 부족한 현대일렉 똑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익률 훨씬 높거든요. 훨씬 높은 상태에서 얘도 지금 29배고요. 산일전기 아직도 낮아요. 산일전기 21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 눌리는 자리에서 사게 되면 이거 거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샀던 물량 이런 거 지금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몇 퍼센트 들어가고 있냐? 이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쪽 위쪽에서 여기서 이제 일부 이제 팔았다 다시 하는 요 정도의 흐름들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산일전기 10만원이었을 때 여기 이렇게 있죠. 이제 요게 저 앞쪽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산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고 절반 차익 실현하고요. 리버설 떨어져서 그리고 다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자 이거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최근 거고요. 원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거. 자, 원래 거 보면 이게 이제 6월 달이었어요. 산일전기 85,000원 하고 있을 때 50% 수익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건 지금 계속 이러고 지금 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왜 더블로 먼저 한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눌려 들어올 때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피크아웃을 또 등장할 수 있죠.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눌러지는 흐름 나올 텐데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렁이 용트림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1,500조 투자가 됐는데 어떻게 어쩌고 어째? 현대일렉트릭 두들겨 패는 이슈 같은 경우가 뭐였었죠? 현대일렉트릭 올 초에 저렇게 깨부셨던 저 이슈. 전년 대비 수주가 7%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수주가 68%가 증가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로 68% 증가한 거는 싹 빼버리고 전년 대비 7% 감소했다라고 트집 잡아가지고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이렇게 깠거든요. 근데 이렇게 까는 동안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AI 데이터 센터 1,500조 투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개인 투자들 떨고 놓고 그 트집 잡아서 떨고 놓고 이런 흐름들이 예전에도 안 나왔냐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게 나왔었죠.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트집 잡아가지고 패고요.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다시 트집 잡아가지고 패고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다시 트집 잡아서 패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면 또 트집 잡아서 팰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런 때 가서 사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주에서 뭐 사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노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력주에서 후발주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후발주 쪽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용도예요. 자 이건 지금 이제 막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 유명한 종목인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식 막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도 모를 수 있거든요. 산일전기 당연히 모를 테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밀려 내려더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추가 합의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상태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섹터가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 들어가고 섹터가 강세로 올라가는데 네 종목만 못 오른다. 이건 이제 좀 출식 좀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상황이죠. 누구나 다 시장도 오르고 섹터도 오르고 있는데 아이 빌어먹을 놈의 지수가 3,900까지 갔는데 내 종목은 하나도 못 오르네.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죠.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보 될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 들어가면 그냥 유진테크만 사면 바보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내내 그래왔으니까 삼성전자보다 기본 2배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모르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접근하기 굉장히 무난한 종목이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세를 노리는 쪽이라 그러면 저 후발 쪽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세명전기 같은 종목들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가속 붙어서 이게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이 제일일렉 같은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 좀 아시는 분들, 좀 하신 분들, 자 알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윗선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가속으로 확 치고 나오는 이런 흐름들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저쪽에 이제 후발 쪽에 나오는 전력 설비주들 저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가장 무난하게 전력 수들이 오른다 그러는데 뭘 사면 좋을까요? 제일 무난한 종목이 이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종목. 전력이 오르는데 뭘 살 거요? 리버설, 그 다음에 바닥 탈출 들어가서 이쪽에서 저렇게 추천이 됐던 종목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미들라인으로 지금 고가 잡히는 거고요. 저점 내려드니까 이 정도 자리라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단 쪽에 들어오는 거가 그 다음에 저 밑에 쪽에 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쪽에 실적이 나고 또 패대기 시즌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 정도 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는 딱 지금 이 자리죠. 요새래.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4% 5% 정도니까 새로 시작하는 분 같은 경우 우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이 정도 가격에서 사고 그 다음에 눌려 들어오면 받아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종목 현대일렉 현대일렉이 아니죠? 산일전기였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 코인이 2명 있고 그리고 주식이 22명 있습니다. 자, 이 22명의 전문가들은 특기 분야도 다 틀리고 접근법도 다 틀리고 투자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달려들어가는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도 있고 재료주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르고 다운받아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재료주 헌터방 이렇게 나오죠. 재료 나오는 종목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뭐 지금 단타 들어간 모양이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 재료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요. 굉장히 빠르게 찾아냅니다. 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단기 급등주만 집중적으로 노리겠다라고는 급등주방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기 주식 황제방 같은 경우는, 주식 황제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시장이 어떤 가는 쪽이라서 따로 이탈돼 가지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네, 이런 일을 거의 만들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뭐 400%, 200% 이렇게 가는 건 없다고 해서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내는 이런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아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스타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주택기 분야들을 다르게 나눠 놓은 다음에 이렇게 앞서 놓은 것처럼 지수 대형주들이 그냥 내리 달리는 쪽이라 그러면 대형주들 잘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처럼 이렇게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틈새, 재료주, 테마주 요쪽 중심으로 가서 돌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했을 때보다 수익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지는 겁니다. 수익원이 다양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수익이 꾸준하게, 장세와 관계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